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하는 척 2024년 9월 28일 토요일 133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전 전주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어느새 9월도 막바지. 이제 곧 있으면은 올해 마지막 분기네요. 4분기. 그러니까요. 네.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 거야. 근데 확실히 이게 추석 끝나면은 그냥 그 해가 다 끝난 느낌도 들어. 어떻게 보면은 슬슬 마무리 국면으로 가니까. 약간 이게 또 서늘해지고 이러니까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네. 근데 날씨가 진짜 확 바뀌긴 했어요. 저희 추석 연휴 때만 해도 엄청 더웠는데 맞아요. 네. 이제 좀 쌀쌀해져가지고 나 저번에 반팔 입고 자전거 탔다가 한 밤 9시쯤에 추워가지고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계절도 이제 3개월 단위가 아니라 더 길어진다면서요, 여름이. 뭐 기상청에서 네네. 뭐 여름을 뭐 9월까지도 뭐 확장하겠다. 맞아요. 그런데 네.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9월 막바지 되니까 또 확 돌변을 하는 진짜 이제 날씨가 된 거예요. 가을이란 걸 느낄 겨울도 없이 겨울이 올 것만 같은 생각이 그리고 봄도 이제 뭐 좀 더 사라지고 맞아요. 기후위기를 실감하게 되고요. 자, 뭐 이제 어느새 또 이제 10월 문화예술 행사를 소개할 때가 됐네요. 아니 진짜 되게 자주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쵸. 뭐 8월, 9월로 소개한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그만큼 빠르다는 걸 문화의 어중간히 발 담그기 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33회 2부에도 여러 가지 뭐 축제, 공연, 전시, 행사 소개할 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홍수 속 우리의 취향을 찾아서 문화의 어중간히 발 담그기. 자, 첫 번째는 역시 원주 간판 축제네요. 네, 원주 대표 축제 댄싱 카니발이 올해도 열립니다. 열려야죠. 네, 어김없이 열리는. 네, 작년부터 조금 더 이런 시민 참여 이런 퍼레이드에 기조해서 댄스의 전문성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축제로 그 약간 변경이 됐잖아요. 방향이 네. 많이 바뀌었죠. 이제 감독도 바뀌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뭐 잠깐 우리가 댄카의 어떤 그동안의 좀 역사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원래 이게 처음 기획될 때는 시민 주도형 축제, 참여형 축제다 해서 10,000명 이상의 이제 뭐 대규모 시민들, 뭐 읍면동 단위에서 뭐 어르신들도 이렇게 춤을 배워가지고 나오기도 하시고 아니면은 뭐 청소년 댄스 동아리들이 뭐 대학 동아리들이 이렇게 나와서 맞아요. 경연을 펼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원일로나 이런데 차를 막고 막 다 같이 이제 행진을 하기도 하고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이제 카니발이라는 이름에 좀 더 방점을 찍혔었다면 작년부터는 좀 더 댄스에 이제 방점을 좀 찍어가지고 그리고 전문성을 조금 더 살리는 형태들로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좀 시민 참여는 약간 좀 비중이 낮아진 측면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변화에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올해는 거기에서 조금 더 댄스에 집중하는 축제로 방향성과 작년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축제 홈페이지 소개를 살펴봐도 새롭게 달라질 글로벌 K 댄싱 축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K 댄싱. 좋아요. 근데 이 K 댄싱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K-팝과 연계된 지점이라서. 뭐 당연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K-팝에 엄청나게 이 방점을 둔 것 같더라고요. 내용들을 보더라도. 그래서 축제 구성을 봐도 이번에 경연이 좀 몇 개 경연들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한 파트가 유튜브 콘텐츠로 많이 만들어지는 K-팝 랜덤 플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더 해외에서 더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콘텐츠이긴 한데요. 아마 보셨을 텐데 광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둘러져 있다가 뭐 이렇게 그 K-팝 노래가 랜덤으로 이제 나와요. 그러면은 그 노래 댄스를 아는 분들이 다 같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춤추고. 그래, 막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좀 광장에 모여 있다가.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빠져 있다가 스테이지는 비워놓고 광장 네네. 가운데 뭐 예를 들어 에스파의 슈퍼노바 나오면 이제 아는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와가지고 그 슈퍼노바를 같이 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빠졌다가 다시 또 다음 노래 나오면 뭐 아이브 노래 나오면은 또 나와서 다시 추고 뭐 이런 느낌이 영상들 많이 요새 유행이잖아요. 근데 그게 펼쳐진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경연 약간 방식으로 경연으로 어떻게 풀어내려나?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팀이 있으면은 주제 곡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20개 곡을 미리 주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그 각 팀별로 4개 정도를 랜덤으로 틀어준대요. 그러니까 20개 전체 공개가 돼 있구나. 네네. 그 중에 뭐가 나올지가 이제 랜덤인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맞춰 얼마나 완벽하게 그걸 수행하는지 요거를 경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또 볼거리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펼쳐질지가 일단 좀 맞아요. 궁금해가지고. 네. 그리고 K-pop 또 랜덤 플레이. 그다음에 뭐 K-pop 댄스 주로 구성을 이루는 뭐 스트릿 댄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 창작 그 공연을 겨루는 그런 댄스 경연 대회도 또 하나 그래요?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경연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초청 공연을 항상 하잖아요. 맞아요. 댄싱 카니발 하면. 근데 그 초청 공연에서도 댄스를 조금 많이 중점을 뒀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우파나 스맨파에서 활약한 댄스 팀이 이제 초청 공연 그 라인업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화제를 모았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맞아요. 접목이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훅이라든지 1밀리언 스튜디오, 그다음에 레이디 바운스, 그리고 스맨파에서 나왔던 앰비셔스, 프라임 킹즈 연합팀 공연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약간 댄스 팀이 초청 공연의 라인업을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 누구시죠? 저기 수파에 나왔던 그 아이키? 아, 네네. 그분이 속한 그룹도 이번에 이제 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훅 팀. 아, 그분이 네. 이제 훅 팀이시구나. 맞아요. 네, 잘 몰라가지고 죄송하게도. 어쨌든 뉴스에서 본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댄스 공연이 많아지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댄싱 카니발 초청 공연하면 가수분들이 사실 네. 가수 보러 난 많이 갔는데. 네네. 그래서 가수 공연은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수 공연도 그래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들 아시는 에일리, 그다음에 울랄라 세션 이 가수들이 오고요. 그리고 세계 합창 대회 금메달에 빛나는 쇼콰이어 그룹 하모나이즈도 이번 공연에 온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이 하모나이즈 그룹을 잘 모르시는 분들 몰라요, 저도. 네, 설명을 드리면은 이분들도 이 유튜브 아마 보셨을 때 남아공 식당에서 라이온 킹. 나 그거 봤어. 네,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 진짜? 하모나이즈 그룹입니다. 남아공 그 가게에서 노래 맞아요. 부르는 영상으로. 라이온 킹, 라이온 킹 노래였구나. 네, OST를 불렀던. 네. 그분들이 찾아보시면 그때 그 나올 겁니다. 남아공에서 이 그 세계 합창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 참여차 거기 갔다가 부른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서 되게 화제가 됐었던. 네. 그런데 그 대회에서 이제 또 금메달을 뭐 따기도 맞아요. 했었던 네. 굉장한 실력파의 이제 쇼콰이어 그룹. 그 콘텐츠 하면 그 그룹 이렇게. 저도 이제 봤을 정도면 네네. 많은 분들 보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기 YB 안 옵니까? 그러니까요. 김범수 안 옵니까? 김범수, YB. 전통의 이 땡카 초청 가수들이 이번에 잘 안 보이네. 근데 확실히 이번에는 그런 댄스 팀의 공연들이 조금 두드러지는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시민 참여장도 조금 더 보완이 됐는데요. 작년에 아무래도 이게 좀 말이 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너무 그래도 정체성을 바꾸더라도 시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한 번에 이렇게 없애버리면 어떡하냐. 네. 제약을 해버리면 어떡하냐. 그거를 좀 피드백을 반영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프리 댄스 경연 대회가 열리는데 여기 원래 있었는데 작년에 안 열렸나? 맞아요.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올해 다시 열리고 부활했구나. 그게 또 약간 두 가지 분야로 나뉘었는데 한 분야가 실버 부문 분야가 있어요. 좀 어르신 분들이 나올 수가 맞아요. 있네. 근데 여기는 자격 조건 자체를 생활 댄스 팀 경연 이렇게 그 명시를 했더라고요. 우리 저기 뭐 읍면동 단위에서 사실 맞아요. 어르신분들이 막 네. 이렇게 연습해서 나오는 게 사실 댄카의 전형적인 장면 중 하나였잖아요. 그쵸. 그거를 네. 올해 어느 정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엿볼 수가 있게 됐군요. 네네. 그래서 어떤 그동안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위한 어떤 하나의 자리를 그래도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싶은 부분이 비판 좀 있어서. 받다 보니까 네. 이런 게 좀 수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것도 바뀌었군요. 네. 그 작년에 또 원성이 자자했었던 저거 띠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잖아 작년에. 네네. 막 땡카가 이런 축제가 아니었는데 띠 있으세요? 입장 띠 있으세요? 없으면 막 못 들어가게 하고. 맞아요. 그리고 공연장도 이렇게 무대를 땡카 약간 폐쇄형으로 만들면서 맞아요. 밖에서는 이 안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공연장으로 만들어서. 이걸 엄청 먹었더니 결국에는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오픈형 공연장 그리고 입출입이 자유롭게 이제 개선을 하면서 조금 더 편하게 이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동안의 땡카랑 비슷한 거죠. 네네. 작년만 좀 그렇게 좀 엄격하게 좀 제한이 있었던 거고 맞아요. 올해는 네.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는 땡카처럼 그냥 자유롭게 관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왔다. 네. 그 외에도 뭐 같습니다. 프린지 페스티벌도 진행을 하고 언제나 그렇듯이. 네. 그래서 그리고 올해도 ESG 경영, ESG 축제를 얘기하면서 뭐 다용기 사용이나 이런 것들도 반복되고 있어서 아마 그동안 아셨던 땡카의 그림
에서 조금 더 새로운 모습들도 볼 수 있는 이번 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10월 초에 바로 열리네요. 네, 10월 4일 금요일부터 10월 6일 일요일까지 3일간 댄싱 공연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네, 10월 초부터 명륜동 일대 아주 또 시끌벅적해지겠네요. 2024 원주 댄싱 카니발 첫 번째로 소개해 주셨고, 다음은 또 우리 원강 수시정의 역점 네. 축제. 10월에 열리는군요. 네, 원주 만두 축제가 10월에 열립니다. 제 2회예요. 네, 올해는 원주 만두로 맛지술래를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제가 작년에 못 가봐가지고 만두 축제를 네. 저도 거의 다 끝났을 때 가봐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작년에는 공연 이벤트가 주가 됐고, 뭐 갔더니 만두는 없고 공연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식이 종이 됐다. 그런 지적들이 있어. 만두가 너무 금방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네네. 아쉬움을 표현하신 시민분들이 여러 계셨죠.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음식을 주로 하고 각종 이벤트는 부대 행사로. 근데 이게 구성하겠다. 맞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음식 축제인데 당연한 얘기를. 시행착오가 있는 겁니다. 네. 1회 해봤으니까 그럼요. 2회는 진짜 음식을 좀 더 제대로 준비해야겠구나. 또 초점을 맞춰야겠구나. 피드백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지하 상가에서부터 문화의 거리 비도로 주차장까지 이 긴 구간을 14개로 나누어서 축제 공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그러니까 축제 공간 규모가 커진 거예요. 훨씬 맞아요. 더. 네, 그래서 그 각 공간별로 뭐 1구간은 만두 벙커로, 그다음에 2구간은 벙커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하 상가 광장에서 지하 하니까 상가라서. 만두 벙커로. 만두 벙커로. 네. 그래서 뭐 2구간은 원주 만두 전시로, 뭐 고기 만두로, 김치 만두로 이런 것처럼 각 구간별로 조금 컨셉을 구역별로 이렇게 다니는 거구나. 네네. 뭐 글로벌 만두로도 있고. 네. 그래서 좀 만두로, 만두도 종류별로 이렇게 컨셉을 나눈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7개 테마로 60개 이상의 만두 업체를 이제 입점을 해서 그 종류별 만두를 다니는 맛지술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두로 맛지술래가 이제 주제가 된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다양한 만두를 좀 맛볼 수 있도록 진짜 만두에 좀 초점을 맞췄다라는 게 이런 데서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만두의 맛과 품질에 좀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지난 24일 부스 신청업체 60개소 중에 46개소가 참여하는 품평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두 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들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한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맛과 품질 제대로 신경 써서 만들고 있는지를 네네. 미리 보겠다.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알 네. 수가 있는 거죠. 만두 축제인데 하여간 뭐 우여곡절이 참 많은 축제 아니겠습니까? 네. 예산 삭감도 되고 맞아요. 부활하고. 그 와중에 어쨌든 작년보다는 규모를 훨씬 더 키워서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또 기대감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작년보다는 좀 더 만두에 초점을 맞췄다. 네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어쨌든 이번 시정의 목표도 그렇고 만두 축제를 정말 원주를 대표하는 간판 축제로 또 육성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2회 축제가 잘 돼야 된다. 그래야 3회, 4회까지도 이제 순항을 할 수 있을 거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축제가 그렇지만은 뭐 첫 축제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그래도 봐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처음 하는 네. 거니까. 근데 두 번째까지 또 개판이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사실 댄싱 카니발도 1회차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피드백이 많았었는데 네. 2회차, 3회차 계속 보완을 해 나가면서 지금 자리매김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두 축제도 작년 피드백으로 올해 얼마나 잘 보완을 해서 정말 대표 축제로 나아가는 어떤 디딤돌로 이번 2회 축제를 삼을 수 있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좀 가보세요. 올해는 가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칭찬을 하든 뭐 비판을 하든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만두 좀 실컷 먹어보자고요. 가서. 네. 자, 언제 열리죠? 올해는 10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3일간 중앙동 전통시장 및 문화의 거리 지하상가 일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건 또 10월 말에 한다. 그러니까 네. 10월 초에는 땡카 가시고 10월 말에는 만두 축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엔 공연입니다. 네, 특히 클래식 공연을 하나 또 클래식 가져오셨어요. 네, 가졌는데요. 음악 동화 피터와 늑대 장난감 교향곡 공연입니다. 음악 동화인데 이게 클래식인 거군요. 네, 그래서 클래식 하면은 조금 어려운 느낌이 어려워요. 바로 들잖아요. 잘 모릅니다. 네. 네, 이번 공연은 좀 더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민분들이 좀 클래식에 대한 진입 장벽을 좀 낮추면서 들어갈 수 있는 공연이거든요. 이 공연은 파보리 체인버 오케스트라에서 준비한 공연인데요. 네. 이 오케스트라 팀 자체가 원주 시민에게 클래식을 조금 더 가까이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성된 단체라고 원래 해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단체군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연을 주로 많이 하시겠네요. 네네. 그래서 기존 클래식 공연을 기획
공연이나 아니면 정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지만 또 뭐 박경리 선생님의 시를 노래로 연주하는 그런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공연들을 많이 하시는 것 좀 같더라고요. 벽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단체다. 그래서 이번 공연은 이렇게 장난감 교향곡 그다음에 피터와 늑대 두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특히 이 피터와 늑대라는 작품이 이야기를 낭독하면서 연주가 함께 이루어지는 동화를 읽어주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연주가 들어가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음악 동화라는 그 공연이고요. 이 피터와 늑대 작품의 내용은 시골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소년 피터가 동물 친구들과 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피터와 늑대가 원래 어릴 때 읽는 책인가? 나는 왜 이렇게 낯설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약간 그 키즈 콘텐츠로도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 많이 읽는군요. 나는 처음 들어봐 거의. 그래서 어렸을 때 한 번쯤 저희가 접해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요? 나는 저기 늑대 하면은 그거밖에 생각났는데 저 빨간 망토 뭐야 저 그 친구 이름 뭐야? 아니 그 누구야 늑대가 왜 할머니로 변장해가지고 맞아요. 그 이름 뭡니까? 늑대 그게 빨간 망토 소녀? 그거 빨간 망토 아니에요? 소녀? 네. 몰라. 기억력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동화에 거기에 늑대가 많이 등장하기는 늑대, 하죠. 그거밖에 모르는데 피터와 늑대라도 어쨌든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뭔 소리야? 아무튼 자 요거는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공연이 동물 울음소리나 뭐 피터, 할아버지 같은 등장 인물의 표현을 모두 악기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새라든지 새소리가 뭐 플루트. 우리 옛날에 저 생상수의 동물의 사육제 같은 거 아닌가? 그쵸. 그런 콘트라 베이스로 느낌으로. 코끼리 소리 내고 막 이런 것처럼.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연주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떤 상황을 나레이션으로 해줘요. 뭐 옛날 시골 마을에 뭐 피터가 할아버지와 살고 있었습니다. 뭐 어느 날 피터가 뭐 할아버지와 어디 산책을 갔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연주가 막 따라오고 막 약간 BGM처럼 깔려주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동화와 음악을 함께 좀 즐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악기 소리가 이제 실제 등장 인물의 특징과 잘 어우러 드는지 그런 걸 들어보는 것도 재미있고 사실 클래식은 이런 엄숙한 분위기에서 딱딱하게 즐기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이런 공연은 조금 더 가볍게 이야기와 함께 즐기다 보면은 조금 클래식을 가깝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뭐 가족 단위로 보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맞아요. 음악 동화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이해하기도 굉장히 또 쉬운 공연이 아닐까 싶어요. 요거는 언제 열리나요? 네, 요거는 10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에 백운아트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 공연은 유료 공연으로 전석 10,000원인데 네이버 예약으로 10월 7일까지 조기 예매하시면은 3,000원 할인되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얼리 버드가 됩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음악 동화 피터와 늑대 장난감 교향곡이었고 다음은 전시네요. 네, 중앙동을 애정하는 청년 3명이 바라본이라는 전시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 3명이 각자의 시선으로 중앙동을 촬영한 사진으로 구성한 사진 사진전이요? 전시인데요. 네, 이 청년 3명이 누구냐면은 우리 방송에도 출연한 오택 사진 작가님, 오택 작가님, 네, 그리고 고승현 영화 감독님, 저희 저 개표 방송 라이브 때 나왔었죠. 그리고 네. 또 지역에서 독립출판 작가로 활동하는 이세보미아 작가님 이렇게 세 분이 촬영한 사진으로 구성된 전시예요. 근데 이 전시가 이곳이 미로시장 광장에 그 중간에 있네. 네네.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각자의 작품을 약간 이렇게 칸으로 나눠서 이렇게 구역으로 세 구역을 나눴고 그걸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각각의 개성이 되게 뚜렷하게 느껴지는 그 전시였거든요. 사실 이렇게 사진을 찍는 분, 또 영화를 만드는 분, 또 이렇게 글을 쓰는 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야가 좀 다른 분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확실히 사진을 찍는 좀 관점이나 포인트도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네. 그래서 뭐 가령 예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세보미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시 주제가 중앙동의 털을 잡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시간과 공간 이런 주제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중앙동에서 뭐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글도 있고. 글도 전시가 돼 있어요. 네네. 그리고 세부미아 작가님이 이렇게 필름 사진을 자주 찍으세요. 네. 근데 그 필름 사진으로만 또 사진전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글과 또 필름 사진을 보는 재미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고승현 감독님은 어쨌든 영화 감독님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사진이 다 영화 스틸컷 같은 약간 느낌이 사진만 들더라고요. 보더라도 영화의
영화의 감성이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되기가 조금 그래서 잘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보시면 진짜 영화 같네 약간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택 작가님은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어떤 동네를 계속 기록하시는 그런 활동을 하셨잖아요. 뭔가 일상의 순간순간. 네네. 그래서 그 사진전도 중앙동을 오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약간 중앙동의 일상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새 작가의 좀 각자 좀 개성이라든지 관점이 느껴지는 전시를 볼 수 있는 게 포인트인 네네. 것 같네요. 그런 지금. 차이를 또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이 전체 구성 자체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전시였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전시 서문 중에 한 문구도 인상 깊었는데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중앙동을 애정하고 계속 이곳에서 서로를 만날 것이다. 이 문구가 써져 있는데 이걸 읽으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약간 중앙동 하면은 약간 옛 영광을 잃어가는 뭐 원도심이 다 그렇죠. 네네. 지금.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좀 많은데, 근데 이 문구를 딱 읽었을 때 느꼈던 게, 이게 완전히 중앙동이라는 곳이 계속 쇠퇴하거나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이런 동네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동네이구나. 그리고 그렇죠. 또 이곳에 계속 청년들도 함께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딱 문구여가지고, 이 전시가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전시의 취지도 좀 그런 데 있다는 생각도 네네.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타자화된 시선으로 그냥 쇠락하기만 하는 원도심, 뭐 예전만 못한 중앙동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도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오늘과 또 내일을 계속 꾸려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삶에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나 미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이제 환기하는 또 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각자의 관점이 되게 두드러지게 사진을 통해서 보여지니까 네. 저도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나한텐 중앙동이 어떤 의미였지? 어떤 의미셨어요? 근데 저는 약간 오택 작가님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차해가는 동네. 여기 또 뭐 중앙시장이 있고 맞아요. 사람이 또 아직도 유동인구가 많긴 합니다. 이쪽이. 그럼요. 네. 각각에서 삶과 일상들을 우리가 또 엿볼 수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이 전시에 참여한다면은 나는 어떤 주제와 어떤 시선으로 이 중앙동을 바라볼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돼. 옛날에 그런 비슷한 활동 하셨잖아요. 그 맞아요. AB 컬처라는 지금은 추억의 이름이 된 그 문화기획 단체에서 이 원도심을 또 나름 기록하는 활동, 네네. 또 스토리텔링을 해보는 활동을 또 하셨기 때문에 더 의미가 남다르지 않으셨을까 이 전시를 보면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또 그 비슷하게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가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전시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1호 시장 중앙광장에서 이게 12월까지. 네네. 그래도 긴 시간 좀 진행이 되니까요. 아마 중앙시장 원도심 오시면은 꼭 한번 가볍게 들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요새 미로 시장을 안 간 지가 또 오래됐는데 맞아요. 이 전시를 위해서도 좀 일부러 한번 또 가봐야겠네요. 네네. 중앙동을 애정하는 청년 3명이 바라본 전시까지 이야기해 주셨고 마지막 지구농부 시그널이라는 행사인데요. 네. 이게 생태적 삶을 실천하며 지구 공동체를 건강하게 가꾸는 지구 농부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며 친구를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친구를 찾는 프로그램. 네. 근데 지구 농부는 누구시죠? 어떤 분들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 앞에 설명이 돼 있듯이 이제 지구 공동체와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 명칭을 요 행사를 준비하신 범고래단에서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범고래단이 농사와 공동체라는 키워드로 원주시 불원면에서 생태적인 귀촌 라이프를 살고 있는 4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네, 이제 그 생태적 귀촌 라이프가 뭐냐라고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퍼머컬처라고 해서 요즘 또 많이 이런 삶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연 그대로를 좀 최대한 유지하는 방식의 농법이라고 좀 해요. 친환경 농법이다. 뭐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뭐 유기농 농법에서도 더 한 단계 가는. 네, 뭐 유기농 농법은 유기농 비료를 뿌리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퍼머컬처의 삶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땅을 갈아엎는 것도 최대한 지향하는. 그 자체도 땅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자연 그대로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식의 농법 그리고 그러한 방식의 삶을
지향하는 분들이 퍼머컬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칭할 때 이제 지구 농부라 이제 이름을 붙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요새 뭐 기후 위기도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태적 삶이라든지 우리 어떤 지구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맞아요. 이런 분들이 사실 마음이 맞는 사람들,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의 만나는 자리가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지구 농부 시그널은 좀 이런 사람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뭐 좁게는 우리 뭐 도시권에서는 제로 웨이스트, 그렇죠. 그다음에 뭐 플로깅, 요즘 많이 하십니다. 원주천 이런 실천도 있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걸로는 조금 아쉬운데. 난 더 실천적인 삶을 네네. 펼치겠다. 아니면 또 뭐 생태로 돌아가야 한다. 자연과 가까워져야 한다. 귀농귀촌으로. 네네. 그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그게 드러나는 게 퍼머컬처 아니면 뭐 지구농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면은 네네.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프로그램도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이 돼 있군요. 네, 그래서 지구농부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 프로그램. 이름이 지구농부 주파수 맞추기야. 맞아요. 서로 이제 교류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구를 담은 이야기라는 그 타이틀로 단편 영상 상영회도 진행이 되고요. 이 보니까 이분들이 작년에는 이제 영화제도 여셨던데. 맞아요. 지구농부 영화제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가 거기에서 좀 확장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상영도 진행이 된다. 네. 그리고 범고래단 분들이 이제 가꾸는 그 밭을 이제 투어해보는 프로그램. 이거 궁금하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연 그대로를 최대한 유지하는 농법. 이 적용되는 그 땅은 어떤 모습일까? 사실 상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한번 구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아주 좋은 투어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미니 플리 마켓 등의 이런 프로그램까지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미와 가치를 중심으로 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또 지구 농부가 이번 행사를 통해서 더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행사를 추천드리고, 이 행사는 10월 26일 토요일에 범고래단이 지금 살고 있는 불오면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네. 다만 이 행사가 누구나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공개된 행사는 아니더라고요. 뭐 이렇게 사전 신청 같은 걸 해야 하나요? 네, 이분들이 이제 이런 범고래단이 이제 길은 꾸러미나 아니면 작물을 구매하거나, 그리고 범고래단이 운영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초대장을 발송하고 뭐야, 그럼 멤버십 약간 행사네. 근데 이제 다만 초대를 받지 못했는데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범고래단 인스타 DM으로 문의해달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완전히 닫힌 프로그램은 아니다. 또 관심이 있으면 이번 네네. 기회를 시작으로 또 범고래단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퍼머컬처에 관심은 있으나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좀 막막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번 기회에 또 가셔서 이렇게 어떻게 삶을 살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행사를 추천드립니다. 지구 농부들이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기 위해서 이제 친구를 찾는 프로그램 지구 농부 시그널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0월 원주 문화예술 행사 5가지 추천해 봤고요. 다음 주는 9월 원주시의회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무실동은 지금인데요. 새로운 의장과 함께 후반기 첫 시작을 알렸죠. 그리고 2차 추경 예산안 심사도 이어졌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지 다음 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소통의 시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네, 원주하는 척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토요일에 인사드린 원주하는 척 133회 2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